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오늘도 정치권은 격하게 붙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충돌했습니다. 외교 성과와 비속어 논란을 놓고 충돌을 한 데 이어서 오늘은 여당 같은 경우에는 언론 조작이었다. 그리고 또 야당은 언론 탄압이다. 이러고 또 맞섰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은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쭤볼 게 많은데 먼저 이재명 대표의 첫 국회 교섭단체 연설. 오늘 여기서도 또 외교 참사 나왔고요. 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개헌 얘기도 했었고요. 먼저 오늘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핵심은 뭐였다고 보세요? 핵심. 실제로는 언론에서 조명하지 않는 실용적인 정책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얻는 정치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잘하기 경쟁을 하는 정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과 복지 국가로서의 여러 가지 우리 당의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복지를 가지고 여야가 정말 치열하게 경쟁했으면 좋겠는데. 예. 그리고 실용 외교를 위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얘기도 하셨고요. 그렇군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통 공약, 여야의 공통 공약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력을 하겠다라는 말씀까지 여러 가지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외교 참사 그리고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 요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박진 외교부 그렇죠.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이제 발의를 한 만큼 조만간 본회의가 열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빠르게 진행을 내일이죠, 하게 되지 본회의요. 않을까 싶은데요. 내일은 교섭단체 연설 이제 국민의힘에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가게 되면 또 처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처리하겠다는 있다. 게 민주당 입장이죠. 발의를 했으면 처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명확하게 밝힌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주 의원은 혹시 오늘 이제 법원에 가느라고 못 들으셨죠? 네, 제가 오늘 11시에 열린 그 남부지법 가처분 사건 좀 출석하느라고 이재명 대표의 좀 연설은 좀 바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 연설에 대해서 이제 핵심은 민생에 전념하겠다라는 거하고 외교 참사 책임 묻겠다라는 거하고 또 그리고 개헌 이야기 했습니다. 뭐 민생을 이제 같이 열심히 하자. 이것은 뭐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말에서만 글쓸 게 아니라 행동으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개혁에 대해서 지금 개혁을 마무리해야 된다. 5년의 임기 내에 좀 그러한 비전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민주당에서도 이제 이런 그 아주 국가의 중요한 이런 개혁 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같이 어떠한 합의를 좀 이끌어내는 이러한 상생의 정치 그리고 협력의 정치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교 참사를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민주당에서 보는 시각에서 외교 참사인 것이죠. 이것이요. 어떠한 그런 근거에서 객관적인 근거가 좀 없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교 참사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근거에서 외교 참사라고 하는 것인지가 지금 굉장히 불분명하다. 그다음에 외교 참사라고 지금 비난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지금 해임 의결안을 지금 제출을 했고 빠르면 내일 본회의에 상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도의 그 중요한 이런 그 해임 결의안은 제가 찾아보니까 2016년에 있었고, 2016년에 있었더라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없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지금 만약에 해임 의결안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26번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값을 오히려 폭등을 시킨 그 당시에 국토교통부 장관이랄지 여러분들이 사실 해임 결의안의 대상이 됐어야죠. 그런 면에서 이것은 민주당의 정쟁 그리고 민주당의 힘자랑, 숫자 자랑인 것이고 결국은 이제 저희가 제기하고 있는 MBC와의 이러한 정원 유착 이런 것을 오히려 덮기 위해서 이런 외교 참사로 규정을 한달지 아니면 그 외교부 장관의 해임 의결안을 지금 만지작거리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요. 잠시만요. 외교 참사라고 규정한 것부터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외교부 장관에게 불신임의 낙인을 찍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전조 의원은 왜 이게 외교 참사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에 적시한 해임 예. 이유가 있죠. 그렇죠. 그 네. 무슨 근거인지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가 명백히 설명을 드려야 예, 될 것 같아서. 어떤 이유로 해임 건의안을 냈는지 보겠습니다. 네 가지 정도로 적시가 되어 있는데요. 예. 우선은 그 외교 그동안에 했던 쭉 윤 정부의 모습을 예. 보면은 국격 손상 그리고 국익을 위한 그런 훼손이 됐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참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 예를 들어서 엘리자베스의 그 여왕의 조문을 할 때 조문 없는 조문 외교가 첫 번째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을 할 때 졸속으로 추진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굴욕적인 외교를 했다라는 거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예. 더더욱이 그 미국 바이든과에서의 만남에서는 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아니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문제 예. 이런 것들 그리고 고환율에 대한 한미 통화 수합 협정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지 못한 거에 대한 예. 그런 빈손 외교 그리고 막말 외교에 대한 문제점 예. 그리고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휴가 중에 만나지 못했던 예. 무능 아. 외교까지 해서 네. 대통령실의 그런 외교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누군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박진 외교부 장관이 과연 적절하게 하고 있느냐. 아. 계속 외교를 하면 할수록 해외 순반에 가면 갈수록 사고가 나고 오히려 국익이 증진이 되는 게 아니라 훼손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예. 심각하게 저희 당은 보고 있고 특히 예전에 나토 순방 때도 민간인 신분 참석한 거에 대해서 사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던 예.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제1야당으로서 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네, 말씀입니다. 민주당이 그 제시한 여러 가지 네. 이유, 해임 건의안 제출한 이유, 뭐 조문 실패 논란부터 시작해서 한일 정상회담의 굴욕적 외교, 한미 정상회담 성과 없었다는 점, 막말 외교 뭐 등을 짚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외교 참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이 들고 있는 이런 이유가 하나도 정말 그 예.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린 거죠. 예. 조문 취소만 해도 이게 갑작스러운 영국 측의 요청에 의해서 그래서 조문을 생략을 하고 그 바로 그 찰스 새 신임 그 국왕 리셉션에 지금 참석을 예, 한 예. 것이고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 장례식에 참석을 했다. 네. 이것이 바로 정식적인 그런 조문이다. 이런 것을 주한 영국 대사도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조문을 제대로 한 것을 가지고 민주당이 생각하는 이러한 뜻대로 안 되는 뭐 예. 이러한 그 조문을 못한 이것을 가지고 지금 그 조문 취소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뭐 이것은 그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다르라고 했는데 그 영국에서 따르고 있는 이러한 조문의 어떤 그런 공식 절차를 우리나라는 인정 못하겠다. 사실 그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일 그 정상회담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 배가 아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2019년 12월에 마지막으로 만난 이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 번도 그 이후에 못 만났습니다.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죠. 한일 관계가 최악이었습니다. 그 오히려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예. 한일 정상회담을 했고요. 1년 9개월 만에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공감대를 이뤘고 앞으로도 회담을 계속하자. 그리고 이게 30분간의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그러면은 어떤 게 그러면은 이게 예. 어떤 그 국격에 안 맞는 회담을 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그 IRA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이것은 지속적으로 좀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민주당이 얘기하고 싶은 게 결국은 자막 사건을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자막 그래서 사건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예. 있어서 자막 사건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외교 참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외교통일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알겠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마디만 그런 더 면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임 알겠습니다. 의결은 해임 짧게. 의결안은 예. 굉장히 이것은 정치적인 공세이고 네. 오히려 민주당의 정언유착을 덮기 위한 네. 이러한 술수다 저는 그렇게 시청자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순방 외교에 대한 여야의 평가를 지금 듣고 계시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잘 못했으면은 잘 못한 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예.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문제 없다, 잘하고 네.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만드는 그런 정부 여당의 행태이기 때문에 예. 참으로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슈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MBC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MBC가 확인을 안 된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면서 편파 방송을 한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을 했고요. 반면 민주당에서는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언론 탄압이다 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MBC는 대통령 발언을 왜곡하여 국민을 속였습니다. 대국민 보이스피싱입니다. 외교적인 자해 공갈입니다. MBC가 조작을 하면 민주당은 선동을 했습니다. 광우병 사태와 똑같은 방식입니다. 단순한 해프닝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여 정권을 흔들어 보려는 속셈입니다. 정권이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언론 탄압을 자행한다면 그 정권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좌초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할 일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기 전에 정신 차리십시오. 네, 지금 여당은 자막 왜곡으로 대국민 보이스피싱을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영상을 봤을 때 네. 한 번에 정확히 들려야 이게 시청자들도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100번을 들어도 지금 무슨 말인지를 안 들리다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러면은 방송이라는 것은 결국 사실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방송의 제 일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지도 않은 내용을 굉장히 단정적으로 썼죠, MBC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공영방송으로서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뭐냐면 MBC의 지금 행태를 보면 네. 거기서 그친 게 아니죠. 예. 지금 이게 이제 MBC에서 보도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여러 방송이 또 이것을 예. 좀 같이 그렇게 보도가 되고 외신에도 되고 나니까 여기에 이제 나온 그런 그 외신의 AFP라는 그 통신의 기사를 첨부를 하면서 미국 국무부에 보냈잖아요. 예. 이 기사에 대해서 워싱턴 특파원이 그 백악관의 입장을 물었죠. 예, 물었다는 것이 이게 예. 정확히 하지도 않은 발언을 가지고 미국이 지금 그것을 묻는 것 자체는 이것은 그 오히려 국가의 예. 품위와 또한 그 정말 그 외교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공영방송으로서의 행위는 아니죠. 그래서 예. 이러한 여러 가지를 볼 때 네. 이것은 MBC가 여기에 그 정확치도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씀으로써 결국 전 국민을 다 결국 혼란에 빠뜨렸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MBC는 취재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국민의힘 의원들 지금 MBC 안에 발 한 발짝도 못 지금 붙이고 왔습니다. 출입의 자유는 없습니까? 왜 MBC는 본인들의 취재의 자유만 얘기하고 출입의 자유는 허용하지 않습니까? 떳떳하다면 국민의힘이 들어가서 무슨 저희가 어떠한 그런 난동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요. 예. 정정 MBC 같은 당당하게 경우에는 그렇게 이 일을 만나줘야 제기할 수 되는 있는 거죠.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니까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면 된다. 그리고 보도 경위를 해명하라는 식의 공문은 언론 자유를 위협한다는 게 이제 MBC의 주장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게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전형적인 언론 예, 탄압과 언론 장악을 하기 위한 시도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거벗은 임금님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을 이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방귀를 뀌시면 대통령님 방귀가 정말 향기롭습니다. 계속 끼십시오. 라고 하는 주변에 이런 간신배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대통령의 그런 업무에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가 되지 않느냐라고 싶고요. 네. 저기 화면에 보이시는 그런 많은 분들이 오히려 윤 대통령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국정을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쉴드를 치고 방해를 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사태가 대통령이 사석에서 그런 실수를 하셨다 하더라도 네. 깔끔하게 사과하고 지난주에 이슈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네. 오히려 이 반전을 꾀하는 이런 방식으로의 최악의 수를 두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면에서 사실은 김은혜 홍보수석이나 이재명 부대변인이나 예. 이 사태를 바라보는 해석도 다르고 대응도 지금 일치하고 있지 않은 만큼 네. 이 정부와 여당에서도 자중질환이 있다라는 예. 모습들이 지금 보도 분명히 보이고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보도 과정이 지금 자세히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글을 최초로 게시한 사람이 민주당 보좌진이다. 네, 그럼 본인이 예. 어제 인정을 했죠. 예, 네, 예. 그래서 이 보좌진 결국은 9시 39분까지 엠바고 요청이 있었고요. 예. 그러면은 이것을 아는 사람은 결국은 그 취재단이겠죠. 네. 그런데 이 보좌진은 지금 그 전에 뭐 한 9시 전에 이제 이러한 것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MBC로부터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MBC로부터 받았지 않았다고 하면 근데 예. 밝히면 되겠죠. 그래서 예. 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결국은 누군가의 그 이 방송 그 언론사를 통해서 결국 이제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저는 유의미하게 보는 것이 뭐냐면 9시 18분에 또 이 분이 글을 좀 올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MBC는 내보낸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분이 9시 18분에 쓴 글에 있어요. MBC는 내보낸다고 예,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결국은 누군가로부터 좀 뭐 예. 그런 사실을 확인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9시 33분에 엠바고 해제 6분 전입니다. 네. 박홍근 원내대표가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대통령의 사적인 발언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죠. 네. 그것은 그런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래도 민주당의 원내대표신데 이분이 무슨 찌라시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최소한의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사실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것은 그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 추론인데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그런 확실한 정보를 듣고 얘기를 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자막이 지금 나온 것은 9시 28분이라고 하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9시 39분에 엠바고 해제되고 10시 7분에 바로 MBC가 자막을 선동적인 자막으로 그렇게 장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근데 여기에, 이런 일련의 예. 사태로 봤을 때는 MBC와 어떠한 그런 그 민주당과의 MBC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보좌진이 누군가로부터의 정원 예. 유착의 그런 냄새는 굉장히 많은 것이고요. 혹시 저기 신현희 의원님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민주당 보좌진 누군지? 그 실명도 나왔고 오늘 나왔죠, 아침에 예. 인터뷰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물어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뭐 개인적으로 물어보진 개인적으로 않았는데 물어본 건 본인이 뭐 아니고, 소신있것 다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 대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의혹을 제기하려면 의혹에 대한 근거를 밝히셔야 될 텐데 그냥 정말 의혹으로 제기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비서관의 네. 발언 잠깐 정리해 볼게요. MBC 이제 단톡방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단톡방에 이제 뭐 5명 정도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MBC 기자는 없었다고 얘기하고 다만 이제 MBC가 보도한다고 하는 내용은 어디서 들었냐에 대한 언급은 없었죠. 네, 예. 본인이 그건 밝히시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제가 어제 언론 보도로는 이분이 뭐 자기는 아이폰 쓴다 근데 비번은 모른다. 이렇게까지 뭐 어디에 해명글을 쓰셨던데 그거 굉장히 그것은 국민의힘은 비겁한 처사죠. 예, 지금 MBC 사장부터 기자까지 다 고발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저희는 이제 검토 중인 것으로 검토 알고 중입니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논점 흐리기 작전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 MBC 탄압하면서 언론 탄압으로 프레임을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그런 건 거군요. 아니 아니죠. 요즘에 왜냐하면- 대통령 순방 가셔서 네. 카메라 우리 영상 기자 취재단이 풀단으로 가서 라이브로 당연히 이렇게 송출을 하게 되면 네. 요즘에는 언론보다도 네티즌 수사대들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네티즌들이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도는 거예요. 네. 아니, 네. 네티즌들이 그렇게 뭐 일방적인 유튜버나 찌라시 정도의 글을 썼으면 저희가 문제 삼지 않죠. 그런데 MBC라는 공영방송이 정말 찌라시나 나올 만한 그런 자막을 네. 공영방송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퍼뜨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으로서 제대로 체계를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묻는 것이고요. 예. 윤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세요. 그게 정말 뭐 바로 들리는 그런 얘기입니까? 큰 소리로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따라가는 그 취재 기자분들은 결국 윤 대통령의 어떠한 그런 외교적인 뭐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얘기했는지 외국 정상을 만나서 어떠한 얘기를 했는지 사실 그런 걸 취재하러 가신 거죠. 예. 이게 무슨 뭐 낱말은 귀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무슨 그 귀대기도 해도 잘 정확히 안 들리는 말을 이거를 녹음한 걸 가지고 이것을 풀어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것은 취재 기자의 윤리에는 저는 맞지 않는다고 어제 이재명 생각합니다. 부대변인이 나와서 인터뷰한 거 보니까 그 날리면 관련해서는 뭐 네. 전문가 분석을 통해서 보니까 바이든은 아니었고 날리면이었던 것 그러니까 같다. 예, 그렇게 정확히 이야기를 안 들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그 XX 있잖아요. 네. EXX 이와 관련해서는 만약에 이게 욕설이라면 지금 대통령은 이 욕설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으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대통령이요? 네, 했는지 안 그런 했는지는. 것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했다면 이것은 사과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인 거 봐요. 근데 그건 이제 대통령실에서 판단할 부분이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네. 이런 그 앞에 있는 그런 말도 물론 뭐 이것도 뭐 부적절한 표현이면은 이것은 뭐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예. 결국은 이 말 전체가 결국은 이 미국 정상과의 그런 만남을 마치 그 미국 대통령을 폄하 발언하는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그 말의 맥락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이 과연 옳은 태도냐 지금 그런 동맹 것이죠. 훼손에 초점이 맞춰졌다라는 거죠. 그럼요. 지금. 예. 아니 그리고 MBC에서 또 그걸 또 물어보는 질의서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MBC는 동맹 그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 정말 한미 동맹을 훼손하고 싶어서 이러는 것인지 그러한 공영 방송으로서의 태도를 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히 들리고 예. 정말 옆자리에서 바로 들릴 정도의 그런 목소리로 얘기했다고 하면 그거는 뭐 저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거는 듣는 사람마다 딱 다른 해석을 하고 네. 정말 열심히 들어도 들랑 말랑하는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이 그런 그 미국 대통령을 폄하 발언하는 것을 자막을 내보낼 수 있냐 이 부분에서 책임을 묻는다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이게 네. 저는 국민의힘이 좀 최악의 수를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국민들한테 청력 테스트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거예요. 불필요한 논쟁을 계속 끌고 가는 거거든요. 예. 아니 대통령께서 방귀를 뀌셨어요. 근데 이게 향기 나는 방구냐, 냄새 나는 방구냐, 아, 그렇지 이런 않죠. 불필요한 예. 논쟁을 예. 대통령께서 그냥 본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 깔끔하게 얘기하시고 정리하면 되는 일입니다. 네. 왜 이걸 음성 분석을 하고 그렇다 바이든이다 난리면이냐 이러면서 이땡땡의 모욕은 민주당이 가져가고 왜 이런 국회에 협치를 다 무너뜨리는 예. 그런 역할을 대통령이 하고 계시고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준석을 내모내면서 또 국민의힘도 이렇게 난리 나는 그런 예. 상황으로 몰고 가시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의힘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정말 갈라치기 하면서 자중질환하는 유도를 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아니 저희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빠르게 수습하셔야지 대통령이 확장하시면 안 매듭을 돼요. 풀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저는 생각인 그 것 말에 같고요. 예. 절대 동감할 수 없고요. 예. 청력 테스트 시키는 것은 MBC입니다. MBC가 그런 자막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촉발이 됐어요. 그래서 예. 자꾸만 그 책임을 지금 대통령실에 좀 씌우고 싶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그 청력 테스트 시킨 건 분명히 MBC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MBC가 과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확히 그렇게 들렸다고 자막에 내보냈는지 이것은 공영방송사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뭐 일어날 뭐 민사나 뭐 형사상의 뭐 이런 절차에서 충분히 이건 밝혀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예, 지지율이 짧게, 예. 27%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봤을 때 가장 더 절망스러운 건 정부나 여당이나 대통령한테 직언직설할 사람이 없어요. 다 예. 눈치 보게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예, 예. 이슈가 하나 더 있어서 빨리 짚고 가겠습니다.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 세 번째 가처분 신문이요. 네, 이 전 대표가 직접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을 듣고서 계속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 굉장히 어렵고 이런데 제발 좀 다들 정신을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 잡기, 환율 잡기에 좀 나섰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경제 위기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인 파동 속에서 우리가 계속 가야 되는지 의아하고 제발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게 종식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사실 지난번에 결정 때 이미 끝났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정치 파동을 이어나간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 가처분 신문은 개정당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정진석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그리고 비대위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세 가지 가처분 신청을 종합적으로 신문을 했는데요. 여기 전주의 비대위원도 나와 계셔서 전주 비대위원이 아까 인터뷰한 걸 보니까 네. 만약에 이걸 또 법원이 인용을 하면 당으로서는 재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네. 예. 네, 왜냐하면 뭐 우선 좀 뭐 집권 여당으로 정말 할 역할도 많은데 예. 또 이렇게 당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가지고 예. 또 이렇게 좀 언론 앞에 서게 된 것은 저는 국민께 굉장히 송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선 제가 그런 말씀을 이제 한 것은 뭐냐면요. 이게 이제 법률적인 이게 용어인데 90분 정도 신문이 예, 있었다면서요. 예. 법률적인 용어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1차 가처분에서는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만 인용이 됐죠. 그렇죠. 인용이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결정의 효력이라는 거는 그 주문에만 미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판사 출신이면서 그런데 좀 자세히 이준석 전 설명해 주세요. 대표가 예.
그 청구한 게 그거 말고도 여러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게 8월 5일에 국민의힘 상임정국위원회에서 네. 이 비대위로 전환해야 된다는 이제 이러한 그 유권 해석을 내린 의결이 하나 있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8월 9일에 주호영 비대위원장 선임 의결이 전국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8월 5일과 8월 9일의 의결에 대해서는 네. 각하가 된 거예요. 아, 그래서 각하가 됐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효력은 유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고위로 못 돌아간 이유가 바로 그 효력이 각하가 됨으로써 예. 효력정지 신청이 각하가 됨으로써 이게 과거로 못 돌아가는 상황이다. 최고위로 예, 저희가 예. 복원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이제 또 새로운 비대위마저 만에 하나 이제 인용이 된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게 이제 최고위로 복원도 저희가 못하는 상황이고요. 예. 사실 새로운 비대위도 꾸리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그럼 조영 원내대표가 대표 대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예. 계속 또 그러면 가처분을 또 하실 가능성이 그럴 높기 가능성이 때문에 높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같은 재판 보면 같은 결론 내릴 가능성이 크고요.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당대표나 그 당대표 권한대행 혼자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최고 의사 의결 기구가 있어야 돼요. 최고 의결 기구. 네. 그게 이제 최고위원회, 그리고 지금은 비대위거든요. 네, 네. 그래서 당원 당규로 보면 이러한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네. 해야 되는 당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당대표만 지금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에 그러면 권한대행은 뭐 주호영 예. 지금 원내대표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의결 기구를 어떻게 꾸립니까? 아. 과거는 못 돌아가요. 이거는 예. 그 그렇게 각하 될수 있는 결정에 거군요. 예. 이준석 그러니까 전 대표 측에서 예. 항고하지 않음으로써 네. 이미 이거는 다 그냥 돌아갈 수 있는 다리가 태워진 상태예요. 저희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아.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당으로서는 정말 마비 상태가 오는 이런 재앙과 같은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신영 위원님께서는 저 이준석 전 대표 발언 중에 눈에 띄셨을 것 같아요. 자신을 잡는 게 아니라 환율, 물가부터 잡았으면 좋겠다. 예.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예. 군주에 몰리니까 바른 말을 많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지금의 이 사태가 우리가 지금 여당으로서 이런 부분에 민생을 신경 써야 되는데 네. 결국에는 이준석과 국민의힘의 대치 국면으로 가면서 네. 국민들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와 불신을 주고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예. 발언인데요. 이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리 따봉으로 시작된 사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국회와 그리고 국민의힘을 어떻게 예. 같이 협력과 연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진지하게 네. 고민하시고 발언과 행동과 모든 것에 대해서 좀 신중하셔야 되지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모든 걸 다 대통령의 책임으로 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헌을 해서 예. 4년 중임제로 가야 된다는 걸 네.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